12월 4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016년 사드 배치 갈등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로 여러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양국 간에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4년 만에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방한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슈광입니다. 12월 4일에서 5일 이틀 동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팔을 툭툭 치며 인사를 해 논란이 되어 그때부터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 후 중국 국무위원 자리에 오르면서 시진핑 정권 내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국무위원은 부총리 다음의 직급으로 중국의 서열 4, 5위 수준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7월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한국 단체 관광을 불허하고 있고 한국 문화의 중국 보급도 제한하는 등 양국 관계가 복원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외교를 책임진 왕이 부장이 한국을 찾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왕이 부장의 방한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방한 첫날, 강경화 장관과 왕이 부장이 회담을 통해 사드 갈등을 겪은 한중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 자료를 보면 강 장관은 경제, 투자, 체육과 더불어 사드 보복 여파가 여전히 미치는 문화와 관광 교류 심화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왕이 부장은 비교적 덜 민감한 교육, 체육, 지방 청소년 교류 위주로 언급해 양측이 교류 정상화의 폭과 속도를 놓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중국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는 것, 힘만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 다른 국가가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일방주의, 패권주의가 세계 안정과 평화의 최대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역협상과 홍콩 인권 법안 제정 등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입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더 심하면 심했지 저렇게 미국에게 대놓고 말할 수준은 아닌데요. 사실 모두 발언 같은 경우는 그 국가와 관련해서 보통 덕담이 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왕이 부장이 한 발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 한미 간의 이슈가 있을 때 자신들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한미 관계에 추가 균열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줬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1대1로를 비제 함정이라고 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견제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과 일본이 경제보복, 지소미아 등의 문제로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을 본인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 방안은 한국 측과의 중요한 전략적인 소통을 하기 위함으로 양국은 지금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높은 정치적 상호 신뢰 구축, 수준 높은 양자 협력 실천, 수준 높은 다자 협력 등 3가지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방한 소식을 듣고 한때 우리나라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반짝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행동은 현재 미국과의 관계에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영업활동일 뿐 언제든 안면 몰수하여 한국에게 또 다른 압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다음 날인 5일도 전날과 같은 발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현재 국제 정세는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한중 양국은 이웃으로서 제때 대화 협력을 강화해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기본적인 국제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만 전날과 동일하게 미국을 겨냥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국 간 교역액은 이미 3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인적 교류도 이미 1,000만 명을 넘었다며 중국과의 교역과 교류 확대에 따라 한중 관계는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실제로 한국의 기술 인력 빼가기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제조 2025를 추진하면서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기존 연봉의 3, 4배에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제시하며 한국 인재를 집중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국에 갔다가 기술만 탈취당한 채 기존의 조건을 다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배터리 산업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전문 인력을 빼가고 있는 상황에 인적 교류를 하자며 더욱 노골화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